오늘 이야기는 병원 진료실에서 시작됩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내려간 건 솔직히 저도 조금 놀랍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65살 박영수 님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박영수 님은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약을 챙겨 먹던 아주 평범한 시니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혈압부터 재고, 식사 후에는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생활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오늘은 뭘 잘못 먹었나?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박영수 님도 처음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 의사는 약을 드셔야 한다고 말했고 수치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미 주변에는 약을 오래 드시다가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고 인터넷에는 약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영수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약이 싫어서가 아니라 약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혼자서 줄였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박영수 님도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의사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이 박영수님에게는 희망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약을 갑자기 끊거나 무리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하면서 생활을 하나씩 점검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수님은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밥을 거의 안 먹어보기도 했고,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다가 며칠 만에 무릎이 아파서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박영수 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했다는 걸 알았을 뿐, 시도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적 같은 완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개인 차이가 있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린 상태에서 박영수 님이 어떤 변화를 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외도에 무리하지 않는 식사는 어떻게 바꿨는지, 헬스장 가지 않고도 몸을 움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말하는 생활 습관 한 가지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 모든 과정은 천천히 현실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시작은 하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박영수님의 식사 변화부터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끊었고,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그대로 두었는지 현실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영수 님이 실제로 바꿨던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결과가 나온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식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줄인 게 아니라 밥 먹는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식사를 바꾼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맛있는 건 다 끝이구나. 하지만 박영수 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굶지 않았고 아예 끊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양과 순서만 조절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흰쌀밥 한 공기, 대신 잡곡밥 한 공기, 국은 기름기 적은, 국 반찬은 고기 한 가지, 채소 두 가지, 이 원칙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먹었습니다.
채소 먼저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식을 완전히 끊지 않았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튀김류는 피하고 국물은 절반만 먹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합니다. 식후 졸림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무거웠다고 합니다. 다음은 운동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박영수님은 큰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매일 만보 걷기, 계단 오르기, 무릎 꿇고 스쿼트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전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오래 못 가는 방식이구나. 그 뒤로 운동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네. 숨이 찰 정도까지는 하지 말 것. 다음 날 몸이 아프면은 그건 과한 것. 이 두 가지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운동이 걷기였습니다. 빠르게도 아니고 느리게도 아닌 누군가와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속도 하루 20분. 비 오는 날은 집에서 제자리 걷기. 이걸 매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꾸니까 운동을 안 빠지게 됐습니다.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생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검사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박영수님은 원래 밤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TV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도 혈당도 안 내려갑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밤 11시에는 무조건 불 끄기 잠이 안 와도 누워있기. 핸드폰은 거실에 두기 처음엔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먼저 적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았고 괜히 짜증나는 일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은 수치도 같이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님이 꼭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몇 시에 잤는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오늘 식사 중 특별했던 게 있었는지 이걸 수첩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내가 뭘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지 스스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 혈당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건 잘 관리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이 나이에도 몸은 바뀔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해. 하지만 박영수 님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고 조금만 바꾸니까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 번에 바꾸지 마세요. 오늘은 잠자는 시간만 조금 앞당기고 내일은 10분만 더 걷고 그 다음 주에 밥 순서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만 쌓아가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근력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